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9월 23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만고만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면에 움직였었던 흐름들을 보게 되면 9월 만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만기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다 챙기지는 않는데, 이제 차기사 3.0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놓고서 이것저것 검토를 해본 결과, 일단은 그 전일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날 새벽에 이제 그 금리 빅컷을 했을 때는 시장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장 때 이제 슬금슬금 계속 오르다가 본장 때 추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걸 보고서 이제 막 빅컷 때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떤 코멘트가 매파적인 해석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갖다 붙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9월 마감을 상방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 흐름이 이제 금요일날 흐름에서 계속 지켜지는 흐름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역이용한 매도세도 들어왔지만 결국은 종가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어떤 위시한 전반적인 매수세, 이 흐름들이 지금의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 어떤 금리 인하의 기조 혹은 종목이 강해서 올라왔다라는 그런 어떤 편견이나 생각보다는 만약에 여기서 꺾이게 되면 그냥 임의적으로 올렸구나, 이렇게 인지하면 되고, 여기서 더 가게 되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다만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올라가 봤자 네가 고만고만할 것이고 떨어질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 방향성이 단기에 변곡을 만들어낼 텐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메이킹을 봤을 때는 상방보다는 하방의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2607자리 쳤죠. 레버러지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당연히 내줍니다. 다 내줘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만약에 가장 확실한 매수를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2495에서, 그쵸? 아니면 2510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둘 다 어찌되었거나 두 번 이상씩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2607, 이 자리까지의 레버러지를 노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8% 정도, 최소 7, 8% 정도를 가장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 그랬죠. 좀 더 변동성을 원하면 코스닥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이라고 했는데, 이 구간이 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빅컷으로 인해서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러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해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민기적거린다라 그러면 애초에 내가 A라는 이유로 매수했는데 A라는 이유를 어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원하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내줄 거 내주고, 그나마 미련이 있다라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 근데 저는 그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이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서 어디서 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여기서도 고민하는데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덜 고민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꺾이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쵸? 저는 그런 고민보다는 내주고 다시 내려오면 또 도전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랑 코스닥 통틀어서 가장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수익을 노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시장 역시도 더 가도 고만고만할 가능성이 높고, 밀려도 마찬가지로 2495, 2510 저 자리가 쉽게 깨지거나 아니면 쉽게 깨진다라 그러면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지루한 구간에 갇힐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 바이오 제약이 저렇게 더 움직이는 거긴 한데,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일반 개인분들한테 바이오 제약을 권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분들의 영역인 거고, 그렇다고 밑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을 권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내가 만약에 지수로 이번에 매매했다라 그러면 기다렸다가 또 지수를 매매하고, 다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곧버스를 들어가는 것은 글쎄요. 여길 박스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저는 내려오면 매수하고 아니면 지켜본다라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럼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금리나 B컷 이후에 하락했었던 흐름이 무주공산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결국은 눌림이 왔지만 적당하게 마무리를 했죠. 이 흐름이 마감을 위한 흐름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올라가도 꺾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꺾일 가능성도 높은 그런 패턴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다우랑 이제 S&P 500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크게 치고 가지 못하고, 뭐 너무나 당연한 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주들이 그만큼 힘을 못 보여주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쵸? 요길 맞고 다시 120평 테스트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신고가를 노릴 것인가인데, 기존의 패턴은 다우가 먼저 넘어가면 나스닥도 같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흐름이 좀 깨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되었거나 다시 한번 눌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패턴적인 면으로도 좀 보고 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지금 이 진폭은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지수의 진폭에서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폭이다. 하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진폭으로는 확실할 수 없는데 이 윗진폭으로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내려오면 해도 되지만 위에서 매도 치는 것은 글쎄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수적인 흐름이 아니라 종목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코스닥을 노리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코스닥이 움직이는 변동성이나 흐름들이 훨씬 더 강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전히 바이오 제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그쪽을 매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다지 재미를 보고 있지 못한다, 이렇게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9월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한 한 주가 되겠죠. 잘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